네, 김남국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산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80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게스트로 오늘 모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곧 100만. 예, 100만 가야죠, 빨리. 네. 예, 100만 가서 여러분들께 더욱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자, 김남국 의원님 지금 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예. 예, 착잡하고요. 이거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 염려하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윤석열 풀려나고 나서 아이고야. 사실 9주 주말에 한 3일 동안 예.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가장 이제 크게 걱정했던 것은 제가 여기 안산 올라오면서 김용민 브리핑 들으면서 왔는데 네. 혹시나 대법원에서 이 예. 기득권들이 예. 또 작동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가 아니냐라는 그 걱정을 했거든요. 일단 탄핵 기각 각하 이게 먼저 걱정되고 그 다음이 그 결국에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염려. 예, 맞습니다. 매우 커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네. 정권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많은 막자라고 하면서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등극을 걱정하면서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 이후로 대통령 선거, 탄핵 선거를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 어떤 음모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걱정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독립된 판사인데 네. 그 판사한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야 이렇게 판결해 저렇게 판결해 사실상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을 직접 개입하고 컨트롤하고 네. 사건 중간중간에 법원장을 통해서 사건 진행 내용을 보고받고 했던 것들이 사실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도 너무나 큰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가 직접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으로 날려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복수의 그 현직 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이 법원 행정처의 분위기 여러 이제 크로스 체크를 취재를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오, 그건 아니다. 네.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지만 개입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법원의 분위기가 예. 절대 그 법원 행정처에서 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받거나 상의하거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하고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양승태 대법원장 그 수사 이것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 김병수 대법원장 시절에 네. 현직 판사가 사직과 관련되어서 대법원장 면담을 했는데 그걸 녹취해가지고 폭로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폭로 같은 것들 내부 고발이 이제 서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이나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지기현 부장 판사의 예. 그냥 사고 친 거다라고 개인적 일탈은 예. 뭐 그렇고 큰 사고를 친 거다라고 하면서 예. 법원 행정처도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런 그렇죠. 분위기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은 네.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목요일에 사실은 법사위 현안질의에 나와서 네.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 예. 애매하게 사실은 예. 부담이 되니까 예, 예. 특히나 워낙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예. 양당이 굉장히 갈등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즉답을 피하는데 워낙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예. 논란이 큰 사고라고 생각을 해서 워낙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지귀현 심우정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나름대로 따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제 협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이신전신 뭔가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뭐 주거니 받거니 한 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그래서 저기는 구속 취소 오케이 하고 그 심우정은 석방하고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죠. 예. 어떻게 법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 지귀현 판결이 뭐 할 만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는 판사들이 많나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71년 만에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존에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이미
이미 법무행정 그리고 검찰행정에서 시험 볼 때에 난로해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까지 나오고 그 법에도 그렇게 박혀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난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또 2022년 대법관이 쓴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연구관으로 함께 참여해가지고 쓴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난로해서 불과 그게 과거에 뭐 한 20-30년 전에 썼던 해설서다라고 하면 네.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불과 2022년도에 발간한 해설서거든요. 거기에서도 명확하게 난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네. 다른 범죄자도 아니고 절도범이나 이런 네. 사람도 아니고 내란수계범 윤석열 내란수계 멧돼지에 갑자기 인권을 들이대면서 엄격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생각한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죠. 현직 대통령도 구속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판결인데 그 지기현 판사가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예 법을 만든 겁니다. 없던 법 아니 있던 법을 깡그리 쌈싸먹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요. 예, 지기현 판사가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예. 그 자기 동기라고 네. 그러면서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완전히 박지훈이 의문의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의문의 패배가 아니라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도 갑자기 지기현 부장판사 지인으로 돼버려가지고 예. 야,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참 너 이게 뭐야 도대체. 하여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석방시키고 그래 놓고는 또 검찰에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요거는 즉시 항고로 가야 된다. 혹은 요거는 그 확실히 날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또 하는 이 심우정을 보면서 야 심우정이 이 사람은 나중에 내란범으로 처벌할 그런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내란수계에 동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과거의 검찰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항상 정권이 바뀌려고 한다라고 하면 미래 권력에 가서 줄을 서거나 그렇지. 또 아무리 본인의 임명권자라고 하더라도 네. 검찰 조직에 명운이 걸린 일 그리고 또 국민 무서워한 줄은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과 충돌하는 사안이 있으면 직을 걸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그 정권과 현직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옷을 벗고 사의 표명하면서 소신 있게 그렇게 사법행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내란수계범과 관련된 수사 뭐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가피한 수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검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직을 생각해서라도 이 정권과 충돌하면서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내란수계를 풀어주는 아이고. 그런 선택을 해서 너무나 내부에서도 이상하다. 결국에 이거는 윤석열 어떤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살려는 몸부림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할 것도 수밖에 있고 지금 없는 거죠. 심우정이가 인천지검장 때 그 인천세관 마약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마약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아주 길을 터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사실상 무마를 한 사람이 심우정이고 그 덕에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금 자아내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지금 단계에서는 도저히 규명할 수 없는 문제인데 빨리 신속하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과거에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응징하고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남국 의원님 또 이 법조계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많으세요. 게다가 또 정치를 하셨으니까 정무 감각도 탁월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면에서 이 헌재 전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 만한 분이 김남국 전 의원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부인 안 하시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부인을 안 했다고. 굉장히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출입처 기자들 그리고 언론사 보도국장 네. 또 헌재에서 근무하셨던 헌법재판관 분들 네. 이런 분들 제가 직접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어제도 단톡방이나 유튜브 뭐 언론에서 뭐 7대1이다 6대2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예, 한번 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게시판에 네. 김복형 재판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판결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닌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그 김복형이 반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헌법 재판관들 취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느냐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사실이라고 나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지금 예. 뭐 여기저기서 구구한 억측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정확한 거는 말씀 잘하셨는데 팩트는 헌재 내부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예요. 철통 보안이 지켜지고 있다. 지금 네. 이게 현안이고요. 예. 제가 오늘 김용민 브리핑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오기 전까지도 전화 돌리면서 네. 취재를 하고 관련자들하고 야,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감사합니다. 전혀 취재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네. 추정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지난주 14일까지는 나올 거다라고 유력하게 봤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네, 지난주 예, 예. 금요일. 근데 지난주 금요일을 넘겼기 때문에 네네. 안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예, 여러분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재판관끼리 네. 그러나 이 이견은 인용에 대한 이견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거에 대한 네. 논란은 아니다. 예, 왜냐하면 계엄 선포만 하더라도 너무 중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봤는데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곽종근이가 뭐 그냥 외압 받아가지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 말을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네. 근거 없어요. 곽종근만 그런 얘기합니까? 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계엄 선포만 하더라도 계엄 사유가 없고 그다음에 포고령 계엄 절차와 관련된 그러니까 계엄 포고와 관련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계엄할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 전시 사변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고 네. 그리고 계엄의 절차적인 어떤 부분도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렇지. 또 동시에 그 계엄 포고령 안에 들어가 있는 계엄 포고문 1호를 보게 되면 모든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해서 또 의사들 전공의들은 48시간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예. 아주 심각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했기 때문에 명백합니다. 요거 하나만으로 명백합니다. 저희 김용민 TV도 예. 줄기차게 8대0 이 기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뀐 적도 없고 내내 그대로인데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이걸 기각한다라고 하면 나는 윤석열과 똑같이 미친놈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증하는 거지. 역사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완용보다 또라이다. 예. 이완용 같이 또라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이견 그리고 더보다 이제 8대 0으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합의를 완결하게 이끌어내는 그 과정에 있지 않아. 그러면은 뭘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추정입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결론 인용의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네, 그건 아니고 8대 0은 불변이고 80만처럼 8대 0, 8-0이 나오잖아요. 김용민 TV 80만 그리고 선고 8대 0 이 기조는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은 증거조사와 관련된 문제제기지 않을까. 증거조사. 증거조사가 결국 이제 가장 주요한 여러 가지 핵심 증거들이 경찰 피신조서 그리고 가장 많은 증거들이 검찰에서 수사했던 주요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피신조서들입니다. 그거를 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거 아니에요? 포괄해서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부인하면 법정에서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공판 중심주의라 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 증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직접 듣고 판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쭉 지금 우리 재판 절차가 와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피신 조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냐라고 이제 계속해서 피청구인 측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증거 조사의 절차적인 부분 엄격하게 보면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아마 조금 이견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게 벌써 지금 90년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이견을
정리를 하고 왔거든요. 예.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이 평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 결론을 내리고 왔는데 네. 아무래도 예. 이 지기현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고를 치다 보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엄격하게 보는데 우리도 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요거 하나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사실 인정과 관련된 부분. 결국에는 법리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 네. 법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정에 법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법 적용을 하기 전에 법리를 판단하기 전에 네. 어떤 사실을 인정할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로 조금씩 판사들 사실 간에 큰 쟁점은 아닌 것 큰 같아요. 쟁점이 아닙니다. 이거 TV로 국민들이 다 봤는데 말이죠. 생방송으로 다 봤고요. 예. 예컨대 체포조 운용과 관련되어서 예. 막 자꾸만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예. 시비 걸고 예. 뭐 술 먹었네 어쩌네 왜 메모장이 바뀌었냐 이런데 홍장원 1차장만 체포조에 대한 윤석열의 지시를 들었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조 운용과 관련된 거를 복수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령관조차도 그렇게 인정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평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예. 언제쯤 선고가 날 것 같아요? 이번 주 늦어도 저는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는 21일. 예. 원래 오늘 선고를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금요일 정도에는 예고를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나버린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네. 금요일에 예고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더 그냥 도심이 시끄러워지지 않겠는가 염려가 돼서 저는 예. 내심 예. 일요일 오후쯤에 발표하지 않겠나 했는데 어제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나가 버렸고 예.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있어서 네. 쉽지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또 변론 기일인 다음에 또 바로 또 선고 날짜 수요일날 잡는다는 것 자체가 또 이례적이라서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남은 것은 목요일 금요일인데 네. 관행적으로 중요 재판 선고는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선고를 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금요일날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유력한 건 역시 금요일로 지금 금요일 추정이 되는 것 21일. 예, 21일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어떻게든 금요일에 선고한다. 이런 뭐가 나와야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4명의 탄핵 재판 선고가 있었을 때 네. 역시 화요일 날 예고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선고일 예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수요일까지가 뭐 일종의 심리적 데드라인이 네,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